24년도 원자력 기사 필기 중에서 방사선 이용 및 보건 물리 개별 과목 리뷰하고 함께 종합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24년도 필기 시험 기출 문제를 리뷰하는 영상이거든요. 문제풀이 영상이 아닙니다. 이 리뷰 영상에서는 각 과목별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그 중에서 꼭 맞춰야 하는 필수 유형 문제가 몇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과목별로 전체적인 난이도는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원자력 기사는 과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필수 유형 문제로 분류한 기준은요, 최근 10년간 원자력 기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된 유형의 문제, 자주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기초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 마지막으로 최근 2, 3년 기출에서 매우 유사하게 출제된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문제는 필수 유형 문제로 분류를 했습니다. 1번,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의 영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확률적 영향하고 결정적 영향에 대한 문제네요. 방사선 이용 및 보건 물리에서 필수적으로 출제가 되면서도 가장 쉬운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방사선에 가장 민감한 인체 조직은, 방사선 감수성 순서를 묻는 문제인데요. 뒤에 나올 베르고니 트리본도 법칙하고 연계해서 암기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필수 문제입니다. 3번, 다음 중 감마 붕괴와 경쟁적인 반응은, 방사 붕괴 중에서 감마 붕괴에 대한 내용인데요. 방사 붕괴의 종류 및 내용 같은 경우엔 원자력 기초 과목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죠.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4번, 오매부 알파 입장에 공기 중 비정이 나오고 게르마늄 검출기 내에서 비정을 구하는 문제네요. 알파 입장에 고체에서의 비정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유사한 계산 문제 출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 ICRP 103에서 정의하는 피폭 상황 중에서 다음 예시된 피폭 상황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ICRP 103의 개입 피폭 상황하고 비상 피폭 상황을 묻는 문제인데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보기들을 통해서 워낙에 비교가 쉬웠기 때문에 정답률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필수 문제로 분류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반도체 검출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반도체 검출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반도체 검출기는 검출기 종류 중에서는 중요한 편이긴 하고 여기다가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의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기들이 워낙에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는 없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열중성자 측정에 주로 활용되는 핵종이 아닌 것은, 열중성자 계측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8번, 방사성 세슘에 의한 내부 피폭 선량을 줄이기 위한 방호약품은, 이건 정답이 보기 1, 프루시안 블루인데요. 이번 문제 역시 처음 출제가 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9번, 방사선에 직접 피폭된 세포가 아니라 몇 대 후손 세포에서 뒤늦게 생물학적 영향이 나타나는 현상은, 유전자 불안정성이 정답이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처음 출제가 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10번, X선 발생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한 번만 출제된 이후에 첫 출제가 되는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는 없겠습니다. 11번, 양전자 단층 촬영 PET에 사용되는 방사선은, PET에 대한 문제인데 PET 역시 최근 10년간 출제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는 없겠습니다. 12번, 최근 국내에 도입된 중입자 치료제에 이용하는 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중입자 치료기하고 브래드 피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최근 10년 내에 첫 출제가 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13번, 방사선 축적 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축적 인자에 대한 문제인데 축적 인자는 이번 문제처럼 내용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계산 문제로도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필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번 비례계수관에 충전되는 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례계수관은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긴 하지만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는 없겠습니다. 15번 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 시 냉각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검출기는 반도체 검출기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죠. 다행히 이번 문제는 좀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번 문제와 같이 냉각 여부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필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16번 미지의 시료를 10분간 계수했더니 6,500 정도 카운트를 얻었다. 시료 계수의 표준편차, 계수율의 표준편차로 올바르게 찾겨진 것은 계수율, 표준편차를 묻는 문제로 방사성 이용 및 보건물리, 단돌기출 문제죠. 그런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출제되는 유형이 아니라요. 계수랑 계수율의 표준편차를 묻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하지는 않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커마와 관계가 없는 것은 커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커마도 아주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의 문제죠. 다만 이번에는 다소 생소한 유형인지라 필수 문제로 분류하지는 않겠습니다. 18번 세포의 방사성 감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사성 감수성과 관련된 베르고니 트리본도 법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방사성 감수성은 요와 같은 문제 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죠. 필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19번 감마선의 세기를 8분의 1로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납의 두께는 4.84cm이다. 이 납에 대한 감마선의 선형 감쇄 개수는 얼마인가? 매질을 통과할 때 감소되는 에너지와 감쇄 개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에 나왔던 축적 인자와 관련된 필수 계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20번 방사성 검출기에 적합한 성간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섬광계수기의 성광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광계수기 역시 검출기 문제 중에서는 아주 자주 출제가 되긴 하지만 이번에는 생소한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방사성 이용 및 보건물리 종합평가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문제 중에서 필수 문제가 8문제로 40점을 확보할 수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완전 생소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서 24년도 시험 중에서는 최고 난이도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수 문제의 유형이 8문제에 40점으로 만일에 치밀하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꽈락이 있을 수 있는 과목이었겠네요. 종합해서 방사선 이온 및 보건물리의 난이도는 상으로 하겠습니다. 총평입니다. 24년 원자력 기사는 전체적인 난이도는 상, 중, 하 중에서 중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필수 문제 유형으로 합격선인 6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이 원자력 기초 65점, 핵연료와 핵화학공학 60점, 원자력 개통공학 65점 이렇게 세 과목으로 나머지 원자력 운전과 안전 55점, 방사성 이온 및 보건물리 40점 이 두 과목이 60점 아래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있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꽈락인 40점은 5과목 모두 필수 문제 유형으로 넘길 수가 있었고요. 필수 유형만으로 평균은 57점으로 필수 유형 외에도 3문제는 더 맞춰야 합격권이었겠지만 필수 유형 문제가 아니더라도 3문제 정도는 충분히 정답을 체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상이 아니라 중이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일부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필수 유형의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씩 집중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 기초는 증배계수가 3문제, 미시적, 거시적 단문적이 2문제, 버클링이 2문제, 핵연료하고 핵화학공학은 재처리가 3문제, 핵연료 주기가 2문제, 원자력 개통은 열전달 관련 문제가 3문제, 핵비등 이탈이 2문제, 랭킨 사이클이 3문제 요렇게 말이죠. 따라서 필수 유형 문제에 대한 공부가 되지 않았다면 합격이 어려울 수도 있었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원자력 기사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죠. 그리고 평균 60점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최근 10개년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필수 유형을 파악을 하고 해당 유형 암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특히 지엽적인 문제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면 공부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공부하시기 바랍니다.